연령을 불문하고 화상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열탕 화상입니다. 예. 흔히 저희들 대부분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집에서 국을 쏟든지 네. 아니면은 라면. 또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를 쏟아가 오신 분도 많습니다. 네. 열탕 화상을 잃게 되면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뒤부터는 이렇게 물집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열탕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화상의 깊이가 3, 4일 동안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원 당시의 모습하고 2, 3일이 지난 모습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고요. 예. 아까 좀 전에 물집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큰 물집이라도 이렇게 물집을 빼는 정도만 치료를 합니다. 네. 네. 라면에 의한 화상이고요. 요즘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특히 초등학생만 되면은 집에서 혼자서 컵라면을 먹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형적인 컵라면 소다가 맞는 화상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집이 생성되어 있어가지고 물집이 잡힌 정도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은 3, 4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흰 부분이 있는 깊은 이화상으로 변하고 흉터가 남게 됩니다. 아이고. 예. 라면에 대한 화상이고요. 네. 예. 이틀 정도 지난 모습에 이제 전반적으로 빨갛게 익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정도의 화상이 되면은 저희 같은 전문병원에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허벅지에 일정 부분 색소 침착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접촉 화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미가 가장 무섭게 깊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글루건이라든지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달고 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이 말고도 이제 외식이 많아지니까 식당 같은 곳에서 불판, 겨울철에는 난로를 짚어서 많이 오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다리미, 네. 엄마들이 대부분 다리미 화상은 다리미를 꺼놓고 잠시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다리미를 만집니다. 네. 대부분 다리미가 식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물집이 잡힌 상처가 일주일 정도 뒤에 변하는 모습이 열탕 화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많은 네. 깊은 화상입니다. 또 보통 12개월 돌 전으로 아이들이 밥솥에 나는 김을 보고 다가가서 만져서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뜨거운 걸 잡아서 때리는 게 아니고 꼭 잡고 있다가 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깊은 상처로 변하게 되고 저희들이 치료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그렇네요. 예. 나중에 손의 기능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상의 원인 중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들 수 있는 열탕 화상 외에도 이 사고나 이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염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예. 이 화염 화상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열탕 화상보다는 상처가 넓고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정이나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식당이나 집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부진해 가지고 프로판 가스 켤 때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면 부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터져서 오게 되고요. 어휴. 옷에까지 불이 붙게 되면 이렇게 깊은 화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흡입 화상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상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화재나 폭발 사고 시 사람이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는다 하더라도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어 네. 있습니다. 예. 그 깊이에 따라 가지고 이 내부적인 장기 손상, 폐 네.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죠. 처음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게 되고요. 네. 특히 가정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응급이나 화재 상황 때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찰 화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찰과상으로 다 분류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 운동하면서 넘어진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러닝머신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 아이들 올라갔다가 쓸려서 피부가 다 벗겨져 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3도 화상이고 흉터가 남게 되는 화상들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오게 되고요. 아스팔트에 미끄러져서 네. 이 러닝머신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들어간 무렵에 자전거 타다가 뒷바퀴살에 끼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예. 자동차가 모르고 이제 아예 반류를 지나가서 마찰 사고 현상입니다. 3도 화상이 되어 있고
치료하더라도 흉터가 평생 남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예. 실제 러닝머신에 손가락을 끼워서 네.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피부 이식을 하더라도 손가락에 운동장애 오게 돼 있죠. 네. 전기화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큰 재해들은 일반인들이 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로서는 우리 꼬맹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젓가락을 들고 콘센트에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화상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전기를 직접 접촉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 피부 자체는 3도 화상이지만은 내부 장기 손상과 연관이 됩니다. 조심해야 예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젓가락을 못 꽂게끔 요즘은 안전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을 좀 부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전기화상 산업장에서 이 1000V 이상의 전기를 직접 대게 되면은 네.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 장기들, 뼈, 근육도 손상받기 때문에 네.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손의 기능적인 장애들이 오게 됩니다. 예. 화학화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인들은 특별히 뭐 다칠 일이 없겠지만은 산업장이 가장 많고요. 우리 방청객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여름에 발가락 무좀을 칠한다고 이렇게 빙초산을 부고 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최근에 어떤 환자분은 빙초산 원액을 세숫대에 담아가 발 담갔다가 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발가락 4개를 절단했습니다. 어머나.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화학화상 같은 경우 대부분 산업장 저희들이고요.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생기지 않는 화상들인데 네. 보호구 착용이 미비한다든지 안전관리가 안 되어 생기는 화상들이고 화학화상 자체는 조직을 타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깊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네. 이 환자는 사진만으로 기억나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노동자입니다. 알칼리 통이 쏟아져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뭐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름철이 되고 요즘은 여름철 관계없이 겨울에도 동남아 쪽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네. 일광화상들이 많이 오게 돼 있고 대부분 자각 증상 없이 있게 되다가 물집이 잡혔어야 병원 오게 되는데 네. 큰 후유증은 남지는 않습니다. 일광화상의 모양입니다. 네. 네. 아, 정말 화재는 겨울철에도 그 전기장판을 좀 뜨겁게 올려놓고 자고 일어나면 등이 조금 그때랑 증상이 비슷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일광 이렇게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가장 화상을 치료한 저희들 입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상입니다. 저온 접촉 화상이라 해서 네. 뭐 보통 화상이라 하면 뜨거운 물을 쏟든지 불에 데이든지 뜨거워야 되는데 네. 뜨겁지 않고 어른들이 뜨뜻하게 이제 뭐 등을 지진다 하죠. 네. 그런 온도에서 40도에서 50도 두세 시간 한잠 푹 자고 났는데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네. 안 나고 3, 4일 지나서 좀 따끔따끔 가렵다가 일주일쯤 지나면은 살이 변해서 옵니다. 이런 저온 접촉 화상은 가장 무서운 것이 대부분이 3도 화상이고 안에 근육층까지 깨는 4도 화상이 많습니다. 장기간 입원을 요하고 흔히 저를 볼 수 있는 핫팩, 겨울에 추워지면은 종아리 앞에 핫팩 넣고 다니다가 화상 입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온열 제품들, USB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뜸 뜨는 거. 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전기 매트에서 두세 시간 푹 자고 일났는데 3, 4일 뒤에 화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전기 매트에서 오. 되어 있는 부분들 핫팩을 하고 있다가 네. 이 직물러서 왔는데 결국에는 안쪽으로는 다 3도 화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뜸 뜨시는 거 좋아하시다가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그날따라 컨디션 안 좋아가 더 오래 찌다 보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네. 자, 이 저온에서도 저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네요. 각별히 좀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상의 원인과 증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역시 가상 후에 겪을 수 있는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고요. 예. 흔히 보이는 걸로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하고 기능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미용적인 문제야 누구나 알듯이 흉터가 있으면 보기 싫고 네. 얼룩이 져 있으면은 흉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게 이제 색소가 치료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찢어지는 경우 얼굴이 검어지죠. 네. 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탈색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켈로이드나 비우성 반응처럼 뿔룩 튀어나오는 흉터 등으로 고생을 받게 되어 있고 네. 이 특히 안면부나 다른 부위와 관계없이 손, 발가락, 예. 무릎 같은 게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3도 화상 후에는 치료한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관절 구축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운동장애가 오는 거죠. 아. 예. 이렇게 화상은 딱 입게 되면은 뭐 1기, 2기, 3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기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진단은 뭘 보고 내리시는 건가요? 원래 모든 병의 진단은 조직을 검사한다든지 객관적인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화상은 저희가 조직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임상 의사들의 진단으로 합니다. 하게 되어 있고 흔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되어 있고 물에 대거나 불에 대해서 물집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2도 화상 이상입니다. 네. 이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림을 보면은 표피 부분이 일정 부분 다치게 되어 있고 밑에 표피를 이루고 있는 진피 부분이 어느 정도 다치냐에 따라 가지고 2도 화상은 2도 얕은 화상, 중간 화상 나눠지게 되고 진피가 다 다치게 되면은 좀 전에 슬라이드처럼 접촉 화상이라든지 화학 화상 같은 경우에는 3도 화상이 되는 겁니다. 네.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뜨겁지 않은 물들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 좀 전 슬라이드처럼 일광 화상 같은 경우에는 1도 화상이고 피부가 쉽게 말하면 좀 빨개지죠. 예. 빨개지고 따끔따끔한 정도가 보통 1도 화상입니다. 네. 2도 화상부터는 이렇게 물집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물집이 잡힐 때 물의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불이 붙었을 때 옷을 입고 있었냐, 안 입고 있었느냐, 빨리 피했냐, 못 피했냐에 따라 가지고 얕은 화상, 깊은 화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물집이 잡히게 되고 특히 또 약한 화상일수록 많이 아픕니다. 보통 쓰리고 아프다고 하죠. 그죠? 네. 많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2도 화상 중에서 이제 깊은 화상으로 넘어가고 3도 화상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아픈 건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까지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 물집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부분들이 2도 화상 중에 깊은 화상들이고요. 2도 깊은 화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이때부터 흉터가 남습니다.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흔히 보는 화재라든지 특히 장판에 엉덩이 딱 대고 누워 계시다가 한 4시간 지나가지고 일주일 지나온 사진입니다.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피부는 다 익었고 이런 경우에 밑에 근육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화상은 이제 깊이와 넓이로 평가하게 되는데 나 다쳤어 병원에 와서 가면은 보호자들이 어느 정도 되었길래 하면 의사들은 몇 프로 화상을 설명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 손바닥 하나가 본인 몸 1%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다쳤을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몸에 한 4% 정도 다쳤다. 이렇게 자가 면적을 측정하면 함으로써 네. 화상의 깊이를 아는 게 중증도는 깊이하고 이런 넓이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